예. 자, 그러면 문 전 시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문 전 시장님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고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오백철학 이 시작했던 1980년대 31년째인데 549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사회를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문 전 시장님을 짧게 소개를 하면은 저희들이 제시한 그 뒷부분에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만 1937년 대구 달성군 화원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국민대 법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셨고 경북대학교 명예행정학 박사와 계명대학교 명예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제12대 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요. 또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시면서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살림을 주관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28대 9대 대구광역시장을 역임하셨고 미국 예일대학교 개공교수를 거쳐 계명대 정경학부 특임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보리밥과 나라경제 그리고 함께 사는 경제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봉사자로서 보국 훈장 선수장 그리고 성조 건정 훈장이라는 상을 수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전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제가 시골 사기 때문에 사살에서 장가 입고 왔는데 양해하시고 전말 벗고 가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와서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백성준 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많이 오셔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을 줄 알고 왔는데 거의 약간 둥둥 비어 있는 거 보니까 선전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를 밖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정치인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행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일찍이 60년대 중반기부터 경제기획원이라는 데서 사무관으로 출발해가 공직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때는 국방부에 가서 예산편성국장도 하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방위세를 만들고 전력증강 계획을 추진하는 시절에 국방예산이 나라 예산의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식관리상 올해 한 군데 근무를 못하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 전문가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저를 지명을 해가지고 국방부 가서 2년 동안 예산편성국장 하다가 11.6 사태가 나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또 차출이 돼가 일을 하다가 다시 경제기획원에 돌아와서 예산실 국장 거쳐서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3년 반, 경제계획원 차관 약 4년, 그걸 마치고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2년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12대 전 국회의원하고 13대에게 서부 보궐선거에 강제적으로 제가 출마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정치적으로 밀려서 출마해가지고 약간 정치물을 마셨는데 일반적으로 저를 정치인으로 보면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를 잘 할 줄도 모르고 이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공직생활 끝내고도 계속 공부를 좀 하다가 경영대학에서 1년간 제가 특임교수로 하다가 대구광역시장에 출마해가지고 민선 초대 2대 시장을 마치고 지금은 낙향해가지고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는 다양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좀 그럴까 좀 쉽게라 그럴까 좀 일반적인 그런 용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원고를 써서 드렸는데 원고를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뜻하는 걸 쉽게 써놨기 때문에 좀 아실 겁니다만 그걸 직접 몰아드리기 때문에 잘 못 보신 분이 계시겠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요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잘못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잘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금자탑이 곧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일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학자는 학자다워야 됩니다. 교수는 교수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총장의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꾸 무슨 총리를 하려고 그러고 누가 그리고 서울시장 하라고 이러네. 학자는 학자로서 끝을 내야 돼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끝을 내야 돼요. 저같이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고 경제교육 차관하고 예산실장 한 사람도 지금 대기업에서 사회이사나 고문이나 이런 걸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공직을 끝내고는 공직생활의 잘못된 걸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후진들을 위해서 모험을 보여주는 이것이 공직자의 삶이에요. 장관을 하고 총장을 하고 다 한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또 대기업에 앞제비하고 그 뭐 공무원이다 사회이사다 무슨 포범에 공무원한 사람들이 그 무슨 짓입니까? 자기가 데려있고 자기가 같이 일했던 사람이 올바르게 재판하고 올바르게 국세청에서 일하는 사람을 삼성을 봐줘라 뭘 봐줘라 너 특정인을 봐줘라 옳게 정의롭게 판단하는 걸 정의롭게 판단하지 않도록 해줘가지고 돈을 얻어먹는 것이 고문이나 사회이사입니다. 이런 짓은 공직생활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최고 고위공직을 하고 지금 다 남부를 없이 사는 사람들이 1년에 뭐 1억씩 주고 고급 성경차를 준다 해서 그런 데 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이야 저 사람은 얼마나 능력 있고 훌륭하니까 저렇게 고위공직까지 하다가 또 그만두고 나와 또 저렇게 군대에 가서 저렇게 또 돈을 많이 받고 저런 일을 하는 애가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을 묘멸의 찬눈으로 보고 그런 사람을 나쁘게 봐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돼요. 학자는 학자다워야 되고 공직자는 공직자다워야 되고 농민은 농민다워야 되고 근로자 노동자는 노동자 타야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심각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과오를 범하는 겁니다. 내가 책에 간단하게 써놨습니다만 우리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우리는 한 번도 자유독립국가를 이룩한 일이 없습니다. 뭐 고려 때 고조선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삼국 사기부터 시작한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 시대부터는 우리가 자유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종주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식민지였어요. 세자 책봉도 중국 황제 승인 없으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입문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철저히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유지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참한 역사예요. 근세에 와서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35년 동안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습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또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래 이 사회가 그렇게 갈 수가 없대. 그래서 보면은 1231년에서 1255년까지 28년간 몽골의 침략을 받다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에 숨어서 판만대장경을 만들어서 불교에 의뢰해서 나라를 다시 찾아갖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다음에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임진왜란, 정유재란 8년간 얼마나 당했습니까? 이야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나라는 전부 잿더미가 다되고 이 나라 여성은 성인으로서는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일본 놈들이 다 짓밟았어요. 그리고 도공이라든지 기술자든 일본으로 다 끌려가고 심수만 씨를 비롯했어. 그 다음에 성한 사람은 포기를 다 비어가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콩무덤 2만 개, 김무덤 2만 개가 아주 정비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미천년의 아름다운 문화재가 임진왜란 때 90%가 다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8년간. 그런데도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가지고 못난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가다가 늦어가지고 북한산성에 갇혀가지고 겨울에 추워서 북한산성을 포위를 하니까 추워서 견디다가 못해서 유명한 삼전도라는 데서 국어 삼배를 이 고자는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끼는 고자입니다. 저 위에 꼭대기에는 정태종이 그때는 정식으로 황제가 되기 전입니다만 정태종이 옆에 용불대라든지 장군들을 옆에 다 같이 놓고 딱 앉아갖고 저 밑에서 인도라는 사람이 나이 많은 신하들 데리고가지고 눈 위에 이마를 9번 찍고 3배 3번 절에가 하고 그 나이 많은 신하들 아들 2명, 세자 2명이 저 심령으로 끌려가서 10수년간 가진 혹독한 대우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비참한 역사를 또 잊어먹어가지고 결국은 1910년에 나라를 일본한테 빼앗긴 것이 지난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몽골 침략을 아나, 임진왜란을 아나, 병자호란을 아나, 6.25 동란을 아나, 일제 35년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당한 걸 아나, 다 잊어먹고 지금 천지를 모르고 그동안 피땀 흘려서 큰 어머니가 손톱이 닿도록 허리가 휘어지게 해서 경제를 일으켜서 버려들인 돈을 5대양 6대비에 물쓰지 쓰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독립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세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피눈물, 지금 50대 후반 이후 60대 이런 분들은 참 가난을 알고 배고픔을 아는 세대입니다. 60년대 초에 우리가 독일에 광고로 갈 때는 대학원 졸업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먹고 사니까 그 다 시험처가 몇십 대의 경력을 겪어서 독일에 갔는데 독일 광고들이라는 게 어디 그냥 당 캐는 게 아닙니다. 막장이라는 데 들어가서 합니다. 막장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들어가서 옷에는 드릴과 캐지면 그때는 깨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5분만 있으면은 콧구멍으로 단가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갔어요. 간호사들은 그냥 조선 없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전부 시체 다 닦아내고 이런 하는 간호사죠. 우리가 이런 피눈물 나는 역사를 거쳐서 지난 60년대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세계 12번째 가는 이런 경제 대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특히 스포츠 분야, 문화 분야, 예술 분야, 교육 분야도 일치월장 지금 발전해서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스포츠 분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스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은 1945년에 신생 독립국가가 100여 개가 신생 독립국가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1945년에 신생 독립국가 100여 개가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100여 개 나라 중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간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신생 독립국가 100여 개는 전부 하나같이 남의 나라의 원조와 구호물자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50년대 후반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재정 자립도가 80%가 안 됐습니다. 80%는 미국의 대충자금을 받아가 그걸 팔아서 나라 사정사를 해나갔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2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고 겨울이 되면 전부 다 원조물, 보호물자를 받아 겨울을 넘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라든지 이런 복지단체에서 우리가 입다가 버리는 걸 모아가지고 르완다나 소마리아에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때 우리 생활이 지금 르완다나 소마리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배를 못 채웠습니다. 74년까지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보릿고개라는 건 뭡니까? 보리가 채기 전에 그걸 다 끊어내가지고 그걸 찧어가지고 딴 나무하고 섞어가 죽을 끓여가지고 연명이 되는 것입니다. 74년에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이 400달러가 돼가 보릿고개를 넘어선 겁니다. 400달러는 기준은 그 당시 유엔에서 하루에 1인당 1달러가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 그 365일이니까 365달러가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 우리가 400달러가 되기 때문에 보릿고개가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보릿고개를 압니까? 이렇게 남의 나라의 원조와 보호물자를 받아서 출발한 신생 독립국가 11개 나라 중에서 지금은 반대로 남의 나라의 원조를 주는 나라가 유일한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 옛날에 100개 나라 중에 없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던 쌀이 없어가지고 보리쌀을 보리도 있기 전에 80년대 초까지 우리가 보리하고 혼식하라고 운동을 하고 이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보리 혼식 단속을 했습니다. 20% 보리 혼식 안 하면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주곡이 모자라서 배를 굶던 나라가 주곡인 살이 남아 돌아가 창고에 섞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민둥산, 여러분 민둥산 잘 몰라요. 젊은 세대는. 북한에는 지금 민둥산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민둥산은 황토산입니다. 내가 59년에 미국을 갔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미국 갈 때는 몰랐죠. 돌아오면서 일본에 내리면서 또 일본에서 다치카오라는 군용공항에서 얘기가 뜨는데 전 일본이 파란데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니까 산이 전부 황토흙이에요. 민둥산이에요. 이 민둥산을 당대의 금속항산을 만드는 나라는 유엔에서 얼마 전에 보호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피나는 노력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었고 당군 이래 최초로 주권제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고 그런 경제력의 힘을 받아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모든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껍데기 보이죠. 외화. 껍데기는 이렇게 화려하고 전 세계가 놀랍니까? 월드컵에 상위 들어갔다. 이제는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을 수십 개씩 따다. 이번에 2011년 세계 육상선수대회도 시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가지고 참 성공적으로 끝을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엄청난 지금 병을 일으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하고 국제수지 흑자가 생기고 성장률이 지금 작년에 6%까지 성장을 하고 다른 나라들은 4% 3% 성장을 못하는데 이러면서 이 나라를 잘 관리를 못함으로 해서 이 나라가 지금 깊은 병을 앓고 있는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우리를 5천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5천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중국과 일본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이 우습게 보는데요. 한나라 때 한무제 시절에는 거기 BC 한 100
168년, BC 한 180년쯤 되는데, 그때 항우제 시절은요, 지금 미국보다도 중국이 더 위력이 컸습니다. 미국이 한때 굉장히 성장 발전할 때에 미국이 전 세계의 부의 한 27%를 가지고 있었는데, 항우제 때는 그보다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세기, 9세기 초까지 당나라의 이 서한, 그때는 장안을 했습니다만, 서한은 지금 뉴욕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지고 시크로드의 중심지입니다. 동서교역을 하던 중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19세기 초에 철방인데 초에 서태후라는 이상한 황제가 들어가지고 결국은 수많은 열강들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짓밟혀가지고 그 당시 한 3, 4억 되던 중국 인민들이 전 세계를 먹고 살아가지고 다 전 세계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열강들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 당시 철로 놓고 항만 건설하고 공장 짓고 할 때입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중국인 꿀꿀이들이에요. 중국인이 전 세계로 그런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을 만들고 이래가 오늘날 화교 네트워크라고 해서 전 세계 화교들이 상권을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치월장 지금 성장 발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화교 네트워크가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빼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식당 만들고 장사가 돈을 벌여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명문학교 넣어가 거기서 박사, 석사 받은 인재들이 중국의 원자력, 중국의 첨단 기술을 지금 다 개발하고 있고 중국의 부를 전부 중국 쪽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교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살기 됐기 때문에 해외 나가지만은 그 사람들을 몸고 살아가지고 해외 나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18세기에 당한 그 서름,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중국에서는 갑오전쟁이라 그러는데 그게 옛날에는 갑오동학난 그랬는데 요새 민주화하는 사람이 갑오농민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농민들이 모살과 밀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에서는 그걸 가라앉힐 수 없기 때문에 청나라하고 일본을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 청나라군하고 일본군이 들어와서 갑오농민 혁명을 가라앉히는데 지금 민주화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니까 이제 조선을 먹기 위해 가지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움이 붙은 것이 청일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을 이미 그 당시 신식무기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5천년 역사에 땅땅거리던 종주국이 중국이 결국은 일본한테 전쟁에 지게 됐습니다. 지게 돼가지고 그게 1895년에 끝났는데 대만을 일본한테 주고 요동반도를 일본한테 줬습니다. 그 당시 열강인 미국, 일본, 독일,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요동반도는 안 된다. 특히 러시아가. 그래서 요동반도는 다시 회수하고 만주 개발권을 일본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 35년 식민지지만 대만은 50년 식민지입니다. 1945년 일본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래서 중국이 그때부터 처음으로 전쟁을 피해가지고 이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수모당한 것을 말도. 그런데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중국 관광국에 가면은 기념관, 역사관, 무슨 관 해가지고 그걸 정렬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저 위에라든지 위에 저 여순 그 앞에 또 요새 여순부터 군도시대는 그런 데 가면은 갑오 전쟁 박물관 같은 거 가보면은 자기들이 일본과 팔 찔려가지고 막 참자가 당하고 이런 걸 모형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가 그걸 줄을 서가지고 중국 인민들이 계속 그걸 모형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런 걸 뒷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가 가슴 속에 각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다 돌아다니도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민진회란 데 다 하고 병영한 데 다 하고 몽골 침략도 하고 6.25 전쟁을 하고 일제 35년 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겨우 용산의 전쟁 광고하는 겨우 몇 년에 하나 만들어 2천 이걸 전국적으로 만들어가 우리가 중국한테 어떻게 당했습니까? 일본한테 어떻게 당했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처럼 일어난 이 나라를 온당하게 발전시켜서 우리 후손들이 다시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다 잊어먹고 있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아버지가 자식을 야 이거 전쟁 때려야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목걸이 하나 못 보여 굶었대.
우리 라면 끓여서 좋지 왜 그래 굶었습니까 바보처럼. 이게 우리가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일치월장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바로 속도를 일어납니다. 한때 중국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때는 호동이라고, 호동인데 황포강이 이쪽을 호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마라탕보다 더 큰 마천루가 됐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2주일 해외여행 갔다가 자기 집을 못 살았다. 얼마나 빨리, 우리나라도 빨리 성장했지만 중국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우리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종주국인 그 향수를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북공명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넘어지면은 DMZ 북한까지는 고려 땅은 자기 땅으로 대성하니까 이 동북공명입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론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구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그걸 알고 있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열도 침몰로는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륙 진출이 꿈입니다. 일본은 어차피 가능하다고 일본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조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또 35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에 대한 추억을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기회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중에는 호랑이, 이중에는 늑대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가운데 끼어있는 대한민국은 두 동강이 나가지고 남북이 싸우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남쪽에서는 호남이다, 영남이다, 경상도는 경남이다, 경북이다, 충청돼가지고 발갈이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정치다. 이런데 이걸 역사의식을 가르쳐줘도 할 텐데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중국과 일본과 대등한 세력, 지금같이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기필코 그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이잖아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과 국민은 역사가 복수를 한다 그래요.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리는 국민이니까 문제가 많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가 위기가 많습니다. 이 위기를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이 한 시간 내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은 정의 없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국무총리부터 안기부장부터 여당 대표부터 무슨 장관부터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병력 깊이 져들어요. 가진 수단 방법을 다 가려가지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남북이 대치했는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게 해요. 그리고 청문회 보면 장관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위장지 어린애가 지새끼들 좋은 학교 보내고 농지사가 전용해가 팔아가지고 부동산 투기라고 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지도자가 되니까 우리 후손들과 후배들이 이 나라를 옳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개설하고 권력만 잡으면 지금 친척들 지금 항상 희런지를 하겠다 해가 그런 사람 다 해요. 이번에 한전이요. 이 나라 운이 워낙 좋아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저기 브레이크아웃을 해야 일시에 정전되고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포항제철부터 석유화학 제품부터 자동세차부터 전부 다 올수도 됩니다. 용광로를 한번 샘물을 식어버리면 다시 못합니다. 이게 운이 좋아 겨우 살아남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전 이사 14명 중에서 정의하는 놈은 하나도 없다 이거야. 전부 낙하산으로 좀 백으로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동지사항고등학교 출신들 2명 있대.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운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 제5위의 기술 대국입니다. 이 원고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수준이나 경제력도 우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국민들이 전부 그때 전부 근검절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끼고 모은 돈을 전부 기술 투자에 다 씁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이 우리보다 얼마나 2차 대전 때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의 외형을 가진 중견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이 20평, 25평 아파트에 삽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90%가 그래서 살고 자동차 한 대 사면 최소한도 15년, 20년 탑니다.
이렇게 금금전략하고 2차 대전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때문에 세계 석학들은 일본은 영원히 안 망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도 하와이에서 일본한테 얼마나 비참하게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아리조나 전함인가 하는 오클라호마 아리조나 전함을 70년이 넘은 지금도 전시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고 새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어서 나서 법정 스님이 아무리 무소유를 강조하고 설파를 해도 명품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에르메스인가 에르메트인가 뭐 에르메스 핸드백이 있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에르메스 백화점을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 들고 해외에 가서 비행기에 한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었던 핸드백하고 똑같은 것만 주문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에서 핸드메이드입니다. 이게 수작업으로 만드는데 주문이 하도 많이 밀려오니까 담당을 못하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게 한 700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신청을 받았던 1000만 원씩 성금령 신청 받았는데 1200명이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도 공장에서 한국 사람은 돌아 미쳤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인터넷에서 1000만 원짜리 비대 서민들이 비대가 뭔지 잘 몰라요. 1억짜리 침대 11억짜리 시계 없었어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주소입니다. 이게 60년 동안에 압착 성장하면서 양극화가 돼가지고 지금 부자 10%, 5%, 15%는 돈이 남아서 치우치고 밑에 서민들은 비참합니다. 택시기사 새벽 4시까지 손님 태우려고 이리저리 다니고 끝내고 산에 나비만 돈 몇 푼 안 되는 거 들고 내원을 들고 집에 들어가면 그 새방에 부인하고 자식 누워있는데 얼마나 처참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학원 보는데 학원도 못 보내고 부인도 오단하고 옳게 못해있고 그래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전부 부는 세습화돼가지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세금 안 내고 상습시키는지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 세계에서 제일 기술자 아닙니까? 세금 안 내고 상습시키는 그래가지고 전부 땀도 안 흘리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시설 해놓고 사는데 일하는 사람 싹 빠지기 평생을 굴러가며 모아봐야 집 한 채 못 사는 그런 사회가 공산주의가 안 생길 수 있습니까? 좌파가 안 생길 수 있습니까? 종북 세력이 안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무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사회, 이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학 나와 피땀 흘리고 일해도 그래가 모아도 집을 못 산다. 그래 이거는 이게 무슨 계획이 일어나는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그럴 바에 공산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욕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 너 얼마 그러면 김정인 밑에가 살아라. 이럴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희망을 심어주는 정책을 개발해가 그 사람도 참고 견디고 열심히 하면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그것이 정치예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숨 더 뜨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아침 인사 배우는 건 전부 거짓말만 시키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세트를 통하는 것도 거짓말 시키기는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나왔는 이러한 빈부, 격차, 양극화도 중요하지만은 나라에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위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뭔가 보여주면은 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쉬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가 최고로 지금 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위기에 왔습니다. 왜? 지금 서울부터 시작 미국까지 지금 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선거 때문에. 선거에 의해 가지고 지도자를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총리를 뽑으니까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포퓰리즘에
문제라 그래서 인심을 안 쓸 수 없대요. 그래서 나라 예산 국민에 대한 혈세를 나라 발전, 그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을 도우고 기술투자 교육해야 될 텐데 이거는 물수없이 갖다 부으니까 그리스는 지금 초액입니다. 혹부도가 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 부도 나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로 연결돼가지고 부도 다 나오고 미국은 망하면 다 망하니까 지금 미국은 부도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로 가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쓰나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흐릴 때를 졸아매고 IMF 위기, 그 다음에 외환 위기 왔을 때 겪었던 우리 경험 있잖아요. 그걸 살려야 되는데 IMF 외환 위기 때도 국민들이 그 농속에 코치코치 넣어놨던 군부치를 다 내놨잖아요. 이런 민족 국민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런 정신을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금금 전략하는 정신을 심어줘야 될 텐데 나라 세금을 낸 돈을 공적 자금을 내가 그걸 물수에 갖다 부어가지고 살인했잖아요. IMF는 이게 실패한 겁니다. IMF 해결은 그 국민들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재정을 7년 동안 달아봤기 때문에 그 어떤 돈인데요. 국민이 내는 혈세인데 그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은행 기업을 왜 사깁니까? 일본 모양으로 그 은행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해야죠. 그런 사이에 국민들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칼을 졸라맸으면은 지금 이렇게 난장파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 아까운 줄 알고 물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언제, 아무리 부자도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외환 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 누가 잘못했어요?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사채시장 정리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 마을금고인가 서민금고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잘 안 된다 하길래 이름을 저축은행이라고 우리 같은 식자도 오해하는데 일반 서민들이 그 저축은행 가면 저축 마야만 금리 올려주고 많이 주려 하고 지금 그게 당한 사람들이 65세 이상의 40%가 넘습니다. 잘 모르는 노인들, 잘 모르는 서민들이 참 피눈물 속에서 버린 돈을 1%, 0.5% 더 준다니 그거 넣었다 다 뒤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지는 놈은 하나도 없고 그걸 또 국민에 대한 세금 공적 자금 가지고 그걸 다 해결한다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계속이 되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위기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잘 뽑을 수가 없어요. 지도자를. 왜? 돈으로 지연, 하연, 구연 이런 걸로 최고 구워 살만하니까 우는을 외치 못 뱉는다. 결국 그 사람을 찍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오는 겁니다. 지금 뭐 민주주의가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나았다고 지금 아우성 치지만은 중국은 경제체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지만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지금 모택동 등소평 그 다음에 뭐 강택민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호금도 호금도 중국말로 뭐라 그러지? 후진타오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라고 후진타오 다음 5세대 지도자 시진핑이 이거창 판사하고 둘이 경쟁을 합니다. 지금 혁명 제1세대 모택동부터 등소평 그 강택민까지는 다 그 대장정에 참여했거나 대장정 바로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서 그거는 이름만 가지고 그래도 훌륭하고 그 많은 인물 중에서도 공개인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중국 13억이 그 인구를 잘 살도록 하는 이런 통치 등소파이 같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슷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후진타오는清华대학 국가대학 출신입니다. 나와 참 밑에 밑바닥부터 공산당을 출발해가지고 평생을 다 점검을 받았는데 아동으로 친구, 동료와 친척을 다 점검받아가지고 저거는 지도자로서 충분하다 해가지고 주석이 된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나 이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국경대학,清华대학 나와가지고 저 밑에서 검증받아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안철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뭐 대통령이 돼본단 말이에요. 만약 이런 분위기라면은 왜? 지금 기성정치인들이 하는 꼴이 하도 형편없고 보기 싫으니까 반발작용으로 젊은이한테
뭐 좋은 이야기하고 기사에게 전화하면 되겠다 싶어 하지만은 그 사람이 뭘 알아가지고 이 어려운 국정을 이끌어가겠어요. 국민들이 또 어렵다 하면 그러겠어요. 나라가 안 되는 거,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체제화는 이것도 지금 한계에 온 겁니다. 선진국이 다 부도가 나잖아요. 전부 양극하고 전부 다 지금 빈부 격차 때문에 온 나라가 몸서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김수환 추기이나 이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데 또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성당, 그 많은 사찰, 또 이런 포럼, 이런 CEO, 강좌 수없이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여기서 나와서 주연발이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의 재벌들은요 존경받기가 힘듭니다. 정상적으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 아니면 탑세 아니면 권력하고 유착해가지고 이권에다가 한 겁니다. 차관도입 해가지고 그 당시 금리가 20%, 25% 할 때 금리 1, 1% 주고 차관까지 와서 다국가 장사한 거예요. 그렇게 부도덕하게 벌었으면은 정당하게 버린 빌 게이츠는 자기 재산의 99%를 내놓고 워렌 버핏은 이미 90%를 내놨어요. 정당하게 존경하면서 버린 돈을 그래 내놓는데 그렇게 중소기업을 좀 나쁘게 이해하면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식으로 해가지고 버린 돈 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거지 나 좋다 이거예요. 이야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야기인데 이건희 딸, 신세계 뭐 사장 딸, 롯데 회장 딸 이 여자들이 수조 원, 수십조 원 가지고 있으면은 병원을 멋있게 지어가지고 이 장애인들, 독거 노인들, 못 사는 사람들 참 치료를 해줘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고아원 양육에 돈을 들여야 될 텐데 루비똥인가 나발똥인가 이 대리점을 만들어가지고 경쟁적으로 브라더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소비를 부추기고 그걸 또 우리 책을 딸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그 회사들 돈만 버리게 만들어주는 이게 우리나라 재벌 보내고 재벌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몰골입니다. 이리가 나라가 바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공생하자 같이 살자 중소기업 도작해도 우리 독경이에요. 왜?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이 돼야 돼요. 제가 별로 아무도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도 이렇게 해서 다니니까 좀 안 됐습니다만 이 논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군자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지도급에 해당되는 인격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데 군자라는 것은 대단한 돈이나 대단한 명예나 대단한 권력이 아닙니다. 이 묵자는 힘쓸 묵자는 기본에 힘쓴다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 시간을 지키고 시리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지하 공부를 하고 남의 욕을 안 하고 지가 과연 남의 욕을 할 수 있는 짓을 해주냐 안 했느냐 내가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 했느냐 내가 꼴에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이런 데 힘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혼자 무본 본립 이 도세는 이 근본이 서면은 돈은 지대로 생긴다 그랬어요. 이런 걸 다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하는 행동은 엉망진창이에요. 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시간이 워낙 없어서 저는 좀 답답합니다만 지금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제일 질서를 지키고 무본이 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을 우리나라를 제일 괴롭혔고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한 일본이 불행하게 또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보면 정말 부러워 죽을 정도입니다. 그래 깨끗하고 질서 있고 위생적이고 친절하고 지금도 중소도시 호텔에 커피숍에 커피 마시러 가면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커피잔을 나르면서 딱 손님 책상 앞에 끌어앉아가지고 차 타버립니다.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 시골까지 오셔가지고 이 비싼 커피를 마시주는데 이보다 더한 일도 하겠다.
손님 때문에 제가 이 시골에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식당에 가가지고 두 분만 뭐 가져오라고 하면 그 다음 내 던집니다. 먹기 싫으면 청중아 같이 먹겠습니다. 이게 기분이 안 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정말 자, 이런 나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일본도 옛날 훈도시차고 형편없습니다. 섬나라고 욕도 많이 하고 비하시고 했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옛날부터 앞섰어요. 우리는 역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일본은 통신수기리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한 120년 동안 전국시대라 그래가지고 통일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이라 그래가지고 한 270 몇 개의 봉건 영주들이 살림살이 처리가 만날 싸운 거예요. 만날 사무라이들이 싸워가지고 그 남의 땅을 빼고 남의 땅을 빼고 이런 식으로 백수십 년을 왔는데 그런 전국시대에도 봉건 영주들이 눈을 떠가지고 저 네덜란드 벨기움하고 무역하고 배를 배우는 기술을 배우고 소총을 배우고 그런데 우리가 일본 사람 지금 무시하는데 역사를 잘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다노부나 한 사람이 그 270몇 개의 번을 거의 통일을 해가지고 그런데 고령하게도 자기 밑에 비서한테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멍청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궁신수기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을 잡고 보니까 270몇 개의 번이 모여들어있길래 그 많은 재산 이걸 감당을 못한다고. 누가 뭐야 한쪽으로 모였으니까. 그러고 만날 이거 받은 사무라이가 할 짓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조선 침략입니다. 명분은 정명가도예요. 명나라를 정복하려고 길을 빌린다. 빌린 것 같아요. 이게 명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명나라를 하늘처럼 모시는데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넘치는 무력, 넘치는 경제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조선을 침략을 했는데 1592년 4월 13일 날 16만의 병력과 600척의 배를 가지고 부산항에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17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도 못 갈 텐데. 그런데 물론 성에서 부산성에서 싸우다가 뭐 죽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광문이라는 게 도망가게 바꾼 거예요. 소총과 쏘아제끼니까 그러니까 선주라는 이 못난 임금은 신립이라는 장군을 당군대 보내가 그때 신립이라는 장군이 신적인 존재였으니까 그것만 믿고 앉았다가 당군대에서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계백장군이나 호랑만장처럼 접근한테 찔리 죽어야 될 텐데 자결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 조상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군대가 보내다 소리 들으니까 보따리 사가지고 일본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선조는 야밤중에 비 오는데 궁녀들 데리고 신하더라고 야간 도시했던 그 태종이 그렇게 웅장하게 했던 경복궁 지금 보고 나오는 저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지었는 그 백동산 홍성 우리 여기 저 유명한 춘향목가 지었는 그 경복궁을 일본군이 태운 게 아닙니다. 우리 백성이 태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모살해 가는 임금이 전쟁이라고 우리하고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텐데 밤에 몰래 도망을 치는 임금이 너무 미우니까 임금이 사는 집을 다 태워버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비참한 역사입니다. 또 도망을 가도 함경북도나 저기로 가봐. 임금이 있으면 이 나라가 있으니까. 근데 함경북도로 가져가니 그런 신화를 없애버리고 평양북도 어죽하는 거는 압록강 바람 마을입니다. 압록강에 보이는 마을에 그 앉았다가 그 오면 중국으로 살짝 넘어가서 그 같이 혼자 살라고. 그런 임금이 42년 임금을 했어요. 자, 8년간 그렇게 일본이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고 어떻게 사업하는 것도 횡하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겼나 하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 이 중에도 한 번도 없습니다. 몰라요. 역사 교수 계시면 아시나 모르지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병이에요. 봉기입니다. 의병이 벌봉자인데 의병이 얼때처럼 일어납니다. 죽창을 들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둘째는 이수신과 조선 수군의 분전입니다. 분전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분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명나라의 원군인데 이여손이가 들고 온 원군 때문에 평양군도 탈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거, 이순신 장군 우리 조선 수군의 위대한 거는 2시간 강의해도 끝이 없습니다. 역사상 세계적으로 이순신 같은 인물 없습니다. 대단한 참 그런 조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나라가 어지럽고 동서동남에 내가 서로 찢고 부수고 맨날 죽이나 살리나, 이순신 장군 사약받은 것도 동서동남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병이 봉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선비들, 그 당시에는 시골에 가면 선비들이 낙향해야 다 워르드 잡았어요. 지금은 대통령을 하고 무슨 국회의장을 하고 총리를 하고 장관을 하고 무슨 총장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말카 서울에 앉아가지고 호텔에 가서 10만 원짜리 점심이나 먹고 좋은 골프장 골프를 치고 인류 좋은 자동차만 타고 다니지, 시골에 내려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처음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2, 제3의 좌선사가 나옵니다. 일본의 무라야마 수사이라고 지금 한 90가 돼가는 그 다음에 무슨이 그게 시골로 가는데, 역대 수상 중에 최초로 우리나라의 사지한 수사입니다. 이 사람이 오이딱 하는 백보원 전인데 그 시골 사람인데, 수상 끝나자마자 그거 와서 사지하네요. 지금도 90가 되면 노인이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 길에 젊은이들이 야 우리 수상 아버지 반갑다고 매달리고 이러면 같이 소바집에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소박하면 우리도 짜장면집입니다. 서민들 소박 같이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 해주고 이렇게 착해야 된다. 그래야 그 착하게 대락한 게 먹혀 들어가지. 지는 나쁜 짓 가리가리 하고 병행이나 기피하고 말이지. 투기나 하는 사람이 후세들이나 그런 사람한테 착한 일을 하면 그 먹혀 들어갑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의병 봉기를 일으킬 수 있었게 한 사람은 훌륭한 공직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하회, 문화유산 등재된 하회에 가면은 서해 유성룡 대감을 붙습니다. 임진왜란 동안에 여미정을 하고 팔도 도채찰사가 지금도 계엄사령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그 사람이 다 치렀어요. 대단한 인물. 그 사람이 광물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의병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노비가 있을 시절입니다. 지금은 재산 가마 땅하고 건물하고 뭐 이런 게 재산이고 법원에 가마 등기부에 전부 그런 거 되어 있지만, 그때는 땅, 토지 이런 것보다도 노비가 더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노비 문서가 전부 다 요새 법인 등기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 노비는 영원한 노비입니다. 5만대의 노비인데, 그러고 노비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많습니다. 연고로 몰려가지고 대신 부인, 참판 부인들이 대신 참판을 사약 다 받고 목 다 잘리고 이래가지고 행편음 집해가지고 좀 노비를 다 팔려가는 그런 명문가 출신들 여성들도 많아요. 그런 노비들이 맨날 그 서민들 말고 맨날 어려운 일하고 짐승보다 더 심한 그런 생활을 합니다. 면천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번 안 쓰겠습니다만, 면해줄 면자하고 천하천자인데, 만약에 이번 임진왜란 전쟁 중에 의병으로 나온 사람은 그걸 면해주겠다. 본인만 면해주는 게 아니라, 의병으로 나와 사오는 사람은 그 후손들은 다 면해주겠다. 안 나오겠어요? 구르부대처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내 새끼들, 내 딸들이 노비에서 면하는데 내가 왜 생명을 못 받느냐.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공직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장미법이라고 지어잡자고 산미자인데 전부 그 당시에는 전부 소장모입니다. 전부 돈 많은 양반들, 뭐 귀족들, 뭐 왕족 출신들이 너무 나가지 있고 그걸 농사에서 키워서 희해지게 지어가지고 겨우 20% 30% 얻어갈까 막 그저 생명 유지할 정도로 다 수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병을 나오면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땅을 다 주겠다 그래요. 그래 광물이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사오니까 일본군이 당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자,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시간은 다 돼가고 2분만 이야기할게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한반도가 다 일본과도 점령하고 호남 땅 요만한 데다가 그 농사지기가 자기 관문들을 미겨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북선 배를 만들어가지고 한산대첩이 세계 3대 대첩 중 하나입니다. 한산대첩에서 일본 대군을 완전히 점령시켜가지고 제해권을 가졌잖아요. 이 제해권, 제공권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특히 제해권은 그 당시로서는 한국에 없을 시절이니까 16만 명이 와 있고 몇백 척의 배가 와 있는데 거기에 부속 군장비라든지 이런 걸 다 배로 실어 넣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제해권을 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이 육지에서 전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백전백패했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런데 풍신수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가 철거를 했잖아요. 철수한 것이 그게 임진왜란 끝났는데 철수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서인하고 옹균이가 상소를 올려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잡아 올려가 사약을 냅니다. 그걸 일본이 듣고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정유재 다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약을 내려놓으니까 예천에 약포 정탁이 중류정신입니다. 약포 정탁이 좌회전인데 삼족이 멸하는 어마어마한 상소를 올릴 거예요. 상감마마 이순신을 죽이더라도 전쟁 끝나는데 죽이소서. 지금 죽이가 전쟁을 치게 되면은 상감마마는 자손만대 그 놈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그 욕을 어떻게 먹을 거냐. 큰 무시무시한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사약을 받아가지고 안 마시고 살려가지고 대기종공 해가지고 해군들의 제도를 혼륜을 장군 밑에 육군으로 보냅니다. 그게 임금이에요. 나 조정이었어요. 그 뭐 약포라든지 서해 같은 그런 훌륭한 대신들이 있어도 왜 임금은 도망치고 이러니까 백성들한테 이미 부유한 등을 돌렸어요. 그래 언제 영무가 일어나서 이순신이 와야 될 줄 모르는 불안 속에서 나날이 보내면서 이순신, 박태우, 김면 이런 사람을 죽일 공리만 해요. 어떻게 하면 전화라도 묶으러 죽여야 되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그 속에서 전쟁을 해가 백전백성을 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순신에서는 딱 한마디 받아요. 일본이 이제 1894년에 청일전쟁에 승리해가 선진국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만주와 조선과 중국을 먹으려니까 러시아하고 딱 대쟁이 돼요. 그 당시 러시아는 최선진국입니다. 미국보다 오히려 더 나은 선진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대련이라든지 여순이라든지 그 외하에 그거 전부 다 러시아 발틱 함대 기지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도저히 러시아를 두고는 조선도 못 먹겠고 중국을 만주를 못 먹으니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로일 전쟁이에요. 1904년에 일어나 1905년에 끝났어요. 그 1904년에 일어나 로일 전쟁, 1905년에 로일 전쟁이 이기고 일본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을 한다고 전부 다 일본이 이긴다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걸 러시아가 같이 다르니까 무적 함대, 발틱 함대를 그 일본은 이미 발틱 함대가 올 줄 알고 영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스웨즈 운하에 발틱 함대가 못 지나가도록 영국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틱 함대가 저 아프리카 희망공원에 해가지고 아까 대마도 앞으로 온 겁니다. 이미 그때 상당히 지는 빠졌지만은 그리고 일본은 가미카제라는 게 있습니다. 가미카제는 신풍이라는 건데 가미가 일본말 신이고 그 다음에는 풍이 이제 가제 바람인데 이게 몽골이 아까 우리 28년을 몽골 침략받았는데 몽골이 이 아시아 지역 다 점령했지만 일본만은 상륙을 못했습니다. 수십 분 상륙하다는데 가미카제를 바람이 불어줘가지고 못하는 그래서 그 가미카제를 신풍이라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때 일본의 미국의 그 대형 항공모함을 아무리 폭격해도 안 되니까 일본 전투기에 조종사를 태워가지고 바로 사람하고 같이 비행기에 떨어집니다. 요즘은 뭐 저쪽에 아랍 사람들이 하도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요새 보통이지만 그때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걸 가미카제라고 그래요. 우리는 가미카제는 그걸 생각하는데 신풍이라는 건데
발틱 함대하고 일본 연합 함대하고 싸울 때도 신풍이 약간 불길을 벌였지만 그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고,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 그 일본 연합 함대의 사령관이 제독이 아니요, 헤이하치로 내 앞에 성이 뭐더라? 아니요, 도고 맞아. 도고 헤이하치로인데, 일본 전쟁이 일으키면 도고 헤이하치로예요. 서양편 도고 헤이하치로인데, 이 도고 헤이하치로는 대단한 제도인데 이순신을 신처럼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해군 시작 때부터 이순신을 신처럼 집에다가 가비가 아닌 가마사마 모시는 식으로 모셨는데, 그날도 발틱 함대하고 일본 연합 함대가 바로 대적에 싸울 때도 한참 이순신 장군한테 기도를 했더니 새벽녘에 학빛 진법을 써라, 학날개 진법을 써라, 이렇게 꿈에 딱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도 못했는데 학빛 진법을 써가지고 그 천하무적의 발틱 함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러시아까지 침략하지 않고 로일 전쟁에 이겨버린 거예요. 세계도 인정했어요. 천하무적 발틱 함대를 전멸시켰으니까. 그래 일본이 전성국이 돼가지고 전 일본이 전성 축하를 하는데, 이거 일본에서 나와 있는 기록을 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학자가 쓴 글도 아니고. 그런데 대신도 참석하고, 참 일본의 귀족들나 일본은 다 정신나선수인데 총리 대신이 올라가가지고 도고 헤이하치로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리에 가서 이 도고 헤이하치로는 신과 같은 제도예요. 영국의 넬슨 제도도 비교가 안 되고, 조선의 이순 제도도 비교가 안 된다. 대단한 분이다 하고 박수를 치고 이래 칭찬하고 내려갔는데,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올라와서 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겸손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미에 나를 넬슨 제독하고 비교하는 것도 내가 너무 내 분이 넘치는데, 조선의 이순신 제독은 천분의 1도나 못하라. 거기에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신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냐면은, 넬슨 제독과 자기는 영국의 여왕과 일본의 천황이 온 국민을 동원해가지고 국민이 전부 지원을 했고, 모든 군수물자, 모든 동원, 모든 병력을 총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은, 이순신 제독은 임금이 기어오고 죽이려고 육지는 전부 일본군이 다 점령하고 호남 쪽에 요만한 땅 뚱거려가지고 그 자기가 손수 농사를 지어가지고 손수 24개 살리고 다 부사장한 배를 직접 고쳐가지고 해가지고 백전백성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신이지. 어떻게 그 사람을 미만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런 위대한 분을 조상을 가지고 있고, 서해 유성룡이라든지 약보 정타의 이런 훌륭한 공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보다도 더 큰 위기가 있었지만은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가 찹니다. 저는 이 나라 살림살이도 7년간 살아봤고, 이 나라 대형 큰 일도 거의 다 배웠어요. 대구 시민은 저를 잘 모릅니다. 대구 시장 7년 하면서 그저 아무나 좀 신문 사면 알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나옵니다. 역사 기록이라는 걸. 50, 60, 30 기록이 다 나옵니다. 인천공항 있잖아요. 인천공항 지을 때 누가 무슨 경제성 구했어요? 인천공항을 제가 입안해가지고 노 대통령 설득시가 결심받아 인천공항을 합니다. 지금 6년째 세계 제1위 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이 제1위 되기 전에는 싱가포르 공항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처음에 오픈할 때 가서 한수 아래게 돌아가요. 웃기고 있다. 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배우러 와가지고 한수 아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계속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KTX 있죠. 이것도 제가 입안해가지고 노 대통령의 결심받아 간 겁니다. 그때 자동차 사업하던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했냐 압니까? 손바닥만한 땅에 말이지 자동차 해도 아마 어디든 갈 때 있는데 뭐 때문에 고속전철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고속전철 없다 하면 상상해보세요.
이런 분이 다 미래를 내다보고, 제가 여기에 거수목을 1000만으로 심을 때 시민들이 다녀갔어요. 지에 돈도 한 번도 무슨 얼마나 나무 심고 하냐냐. 내가 50년, 100년 내다보고 올림픽까지 예상해서 저 경기장 지을 때, 미쳤다 그런 큰 경기장을 지느냐. 길을 뭐든 그렇게 넓게 내느냐. 길이 벌써 좁아졌어. 저 경기장 없었으면 2011년 세계유산 선수대 유치가 안 됩니다. 그러고 지금 대구를 전 세계가, 이야,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 저렇게 좋은 경기장이 있는 도시인 줄 몰랐다고 전 세계를 탐구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나? 나무를 심고 국제보상 기능과 같은 금사라기 땅에 공원을 만들고 이거다 또 지자랑 한다고 요거도 이거를 시민을 아시는 분 아시죠? 제가 시장 취임회가 신천에 나갔더니 신천에 똥 썩는 냄새가 나. 코를 아마 갈 수가 없어요. 쓰레기를 그 전다가 뜯어가지고. 그러고 각 소화천에서 끓이물 나오면 다 모여들어가. 그래 거기다가 1m 관을 묻어가지고 저 밑에 깨끗하게 만드는 건물을 다시 영유시켜가지고 오늘날 신천을 만들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저 청계천 만든 것이 여기서 배아가 만든 겁니다. 그거 아시는 분이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자기가 시장한테 내려와가지고 사실 오늘 이런 자랑하러 온 게 아니고 우리가 허리띠 졸아내고 우리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일본은 이 임진왜란 때 정벌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임진왜란에 참석했던 각 장군들은 신사라는 우리 같으면 서울 비슷한 누구를 모신 신사 우리 같으면 누구를 위패를 모신 서울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토 주변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시 쪽에 많이 있는데 울산성에 갓도 기어마사는 가등 청천이 울산성에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40일 동안 포위가 돼가지고 물이 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말을 목을 쳐가지고 그 말 피를 가지고 장군들의 목숨을 잃었고 밑에 사람들은 거의 다 죽다시피 했어요. 5일만 댕기듯이만 손을 드는데 이걸 우리가 못 해냈죠. 그래가 포위가 풀려가지고 중국이 배신해가지고 그게 풀려가지고 돌아가서 지금 갓도 기요마사 신사에 가면은 신사 마당에 우물을 수백 개 파놨습니다. 물에 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사날 되면은 물 앞에서 그걸 뒤새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물을 못 먹어가지고 말목을 쳐가 마시도 못 마시고 죽게 된다는 걸 400년 동안 그걸 뒤새기겠어요. 그 다음에 와카자키 야스시로 가는 이건 해군 제독인데 도요토미 풍신수기류가 이 소수행제나 가정청정보다 더 믿은 점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이순신 하도 혼이 나가지고 울돌록 명량대전에서는 도망가다가 무인도에 들어가가지고 17일을 해초가 먹고 견디다가 살아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오카자키 야스시로 신사 가면은 지금도 야스시로 이 죽은 날짜 되면은 그 후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해초만 먹고 견디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돼야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흥청망청이 하고 있고 특히 돈 많은 사람들 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주윤발이 이야기만 끝내게 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주윤발이라는 건 홍콩의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주윤발이 재산이 1280억이에요. 얼마 전에 기사복 읽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 99%를 내놨습니다. 저 몽골 섬에 가서 영화를 찍다가 그 스님들 탁 깨우치는 식으로 탁 깨우치면서 중원에 도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가 이 세상이 이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 다 내놓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도 모토가 평범한 생활이 최고다 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도 구식 전화기 핸드폰을 쓰는 겁니다. 지금 핸드폰 남이 쓰니까 말이지 스마트폰 만지도 모르고 사가지고 말이지 그 고생을 합니다.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구식 핸드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 핸드폰에 넣어다는데 지 혼자 밀리가 막 신호하고 내가 통화대가 너무 막 웃길 뻔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하려면은 스마트폰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좀 큰 건데
그걸 옳게 인터넷 하지. 너미 가지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무슨 시시형이나 보고 한다고 이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모호하고 잘못된 거예요. 이걸 쓰고 있고 지금도 길거리에 다니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긍정전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가 넘쳐나야만 돼요. 결론은 우리가 이야기가 이 책에 다 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아까 내가 이스라엘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650만입니다. 미국이 2억이 넘는 650만인데 이 650만이 미국의 주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의 학계, 법률계, 의료계, 금융계 모든 분야에 다 핵심을 쥐고 있는 게 다 유태인입니다. 뭐 학계 예를 들면 아이비리그라고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무슨 다트마우스라도 있지만 이는 7개, 8개 대학의 총장의 40%가 유태인이고 교수의 70%가 유태인이에요. 뭐 언론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요만한 나라가 아랍 강대국 속에 있지만은 그거를 아랍이 못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꼴 미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스라엘이 자기들 정신 안 차리느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계 기술 5대 강국인데도 열심히 금금 전략해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어떻게 하든지 최첨단 무기를 확보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아랍 강국 속에서 이스라엘 요만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는 아까 중국, 일본, 이스라엘보다 더 위험한데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저렇게 만든 건 이스라엘 여성입니다. 이 자리에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날 우리가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이 정도 먹고 살게 되면 우리 세대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고생한 대가입니다. 우리 세대 어머니 할머니들은 7남매를 낳아가지고 수도가 있나 우물이가 늘려가 있나 여기서 나오기 전에 산에 나면 다 민둥사야 되는데 그 냉방에 애들 품에 품고 이래가 7남매를 그 먹여 살리면 말도 못합니다. 그거만 합니까? 공제사, 접빙객 4대 공제사를 다 지냈어요. 우리 시대 우리 먹을 것도 뗄감도 없는데 공제사 다 지냈습니다. 접빙객 손이 오면 그 고압감 많이 계란 같은 거 애새끼 먹고 싶으면 계속 다른 건데 나왔다 손님을 해야 돼요. 그거만 합니까? 콩만내는 아는 육칠을 크져온데 콩밭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거만 합니까? 길상을 다 했습니다. 지금 노예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살아주신 덕으로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냈어요. 이스라엘이 저런 나라가 된 거는 노벨 과학상의 40몇 프로를 이스라엘 유태인이 다 차지하잖아요. 그 유태인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을 때 전 세계 2000년 만, 600년 만에 이스라엘 자기 나라 독립되기 때문에 전부 자기 나라에 봉사하고 이스라엘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지만 이스라엘 여성들은 공항에서 바로 시민권 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 동안 심사해야 줍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유태인 여성들은 알아주는 겁니다. 유태인 파워 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 서점 가르쳐요. 유태인 파워를 똑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애를 길러야 되고, 어떻게 가정을 갖고 가고, 여성이 어떻게 해야 그 사회, 그 나라, 그 민족이 강해진다는 게 그거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여성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는 과거 몇백 년 동안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너무 지나치게 당했기 때문에 그 반발작용으로 좀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사람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정신을 차려가 가정을 지켜야죠. 대구는 식당이 전신만실 식당이에요. 홀로야 전부 식당이에요. 왜? 집에서 밥을 안 먹니까? 집에서 밥 해달라고 하다가 얻어맞는 게 40대 50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0대는 뭐 내가는 못다 얻어 터지고 있는데 20대 같으니 얻어 치가 보내야 나오면서 너는 왜 얻어 터졌나 할게 설거지 할까 물어보다 터졌다.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이야기를 이걸 끝내고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승한 이야기도 하고 좀 극단적인 용어도 표현하고 이랬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의 시간인데 뭐든지 질문해 주세요. 뭐든지 질문하니까
회의 준비를 위해서는 5분 정도 휴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인데 한 15분쯤에 다시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